네, 저희 글로벌 유니버스 종목을 10분으로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10분 해주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신재생 에너지 담당하시는 함영도 연구원을 만났는데요. 오늘 그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인 것 같아요. 이익이 500%나 점프를 했는데 사면 안 된다. 네. 저는 사실 사고 싶거든요. 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지금부터 10분 해주식 다초 뉴에너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기업에 대해서도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밸류체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태양광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밸류체인이 있고요. 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폴리실리콘입니다. 폴리실리콘은 그 돌 안에 있는 실리콘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순도 높게 더 정제해낸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는 거고, 그 폴리실리콘을 녹여서 원통형으로 만든 게 인곳이라고 하는 거고, 그 인곳을 슬라이싱한 게 웨이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 웨이퍼랑 되게 유사해요. 맞아요. 네. 그런 웨이퍼가 있고, 그 웨이퍼 위에다가 이제 전력이 흐를 수 있게끔, 생산될 수 있게끔 가공 처리를 한 게 셀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 셀을 이제 한 62개, 70개 정도로 모아놓은 게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 패널이라고도 하고요. 지붕에 이제 달려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시는 그게 거죠. 이제 완제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태양광 밸류체인을 볼 때는 폴리실리콘, 웨이퍼, 모듈 요 3가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밸류체인 가장 윗단 이 폴리실리콘 생산하는 게 다초 뉴에너지다. 근데 저는 이 기업이 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제 캐네디안 솔라였나요? 그 얘기를 하면서 뭔가 중국에도 상장하고 미국에도 상장을 했을 때 밸류에이션을 뭐 같이 받을 수 있다. 이럴 때 예로 좀 드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캐네디안 솔라랑 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차이점이랄까요? 그 어떻게 이 두 기업을 비교를 하면 좋을까요? 그 밸류체인에서 말씀드린 밸류체인에서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게 다초라면은 캐네디안 솔라는 이 폴리실리콘을 사와서 네. 웨이퍼, 셀, 모듈 그 좀 뒷단의 과정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캐네디안 솔라는 완제품 만드는 회사, 그리고 다초는 가장 업스트림의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뤘던 기업들의 뭐 특성도 이렇게 또 공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 얘기, 네. 1분기 실적을 확인을 했더니 이익이 무려 500%나 점프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을 사면 안 된다. 네. 왜 사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시는 거예요? 이게 그 시클리컬 주식들 살 때, 네. 팔 때 기적의 논리가 있어요. 뭐예요? 피크아웃이라고. 피크아웃 단어만 나오면은 사실 뭐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그거랑 좀 유사합니다. 다초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게 일단 매출액으로 좀 감을 잡게 말씀을 드리면은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캐파가 동의를 했어요. 근데 매출액이 2019년에 한 4천억 원이었으면은 이게 2020년에 6천억 원으로 뛰고, 그리고 2021년에 1.6조로 뜁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컨센서스가 3조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1분기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도 가격이 엄청 많이 뛰었어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게 2020년부터 좀 뛰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폴리실리콘 가격은 조금의 역사를 더 길게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에 한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갔었을 때 글로벌리 재생에너지 설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 유럽에서만 조금씩 설치가 일어나고 네. 있었고, 근데 2010년도부터 중국에서 재생에너지에 되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책 자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이 잘하는 그 물량으로 밀어내는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부가 또 주도를 하는. 네, 정부가 주도를 해서 지원금도 엄청 주고.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그 10년 전에 2010년에 보면은 킬로그램당 한 $80 정도 했어요. 근데 이게 2011년도부터 중국이 그렇게 증설을 하고 나서부터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고 2020년 6월 달에 킬로그램당 $6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80였던 게 10년 동안에 $6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네. 빠졌죠. 그래서 태양광 밸류체인 중에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사실 10년 동안의 가격 하락이 있어 왔고, 우리나라의 폴리실리콘 대표 주식인 OCI 같은 경우도 이익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림을 그렸었어요. 근데 2020년 6월 달부터 중국에서 자연재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폴리실리콘 공장들이 좀 물에 잠기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신장 지역에 대한 인권 탄압 이슈로 규제를 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폴리실리콘 공장들이 또 신장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그러면 인권 탄압이 된 거 아닐까에 대한 우려도 되게 컸었어요. 아무튼 그런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면서 그래서 뭐 이게 불매 운동도 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공급량이 생각보다
줄어든 거죠. 음. 과거 10년 동안은 오버캡하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흘러내렸는데 이제 갑자기 공급이 타이트하게 된 거예요. 글로벌 수요는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그래서 2020년 6월 달부터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니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올라서 지금은 킬로그램당 한 33달러 정도 네.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5배가 올랐어요. 그러네요. 2년 동안에. 그래서 다초의 그 매출액도 2020년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3조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가격의 방향성을 좀 봐야 돼요. 지난 1년 반 동안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 성장이 나타난 거면은 그러면은 가격이 빠지면은 이제 끝이네? 고스란히 라는 되는 거죠. 또 뭐 이익이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 회사의 이익은 작년부터 계속 늘었어요. 네. 근데 주가는 작년 동안 계속 안 됐어요. 다음 분기에 빠질 걸, 다다음 분기에 빠질 걸 계속 이 논란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는 안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 피크아웃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익에 속지 말고 사지 말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격 방향성이 왜 어떻게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글로벌 태양광 수요가 작년 기준으로 180기가와트 정도 됐어요. 네. 근데 폴리실리콘 캐파가 한 200기가와트 정도 됐어요. 거의 이제 수급이 거의 딱 맞아 떨어졌죠.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수급이 맞아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차질이 있었을 때 가격이 올랐던 건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놓고 보니까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당연히 증설을 많이 하겠죠.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그래서 증설 물량들이 이제 올해 2분기부터 계속 이제 가동이 됐고요. 신규 물량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에 폴리실리콘 캐파를 360기가와트를 보고 있어요. 작년에 태양광 수요가 글로벌리 180기가와트였고 올해 좋게 보면 한 22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캐파는 360으로 늘어나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다초에 대해서는 일단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실리콘은 또 원료로 해서 다른 거를 생산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네.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피크아웃이 우려가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번에 그러면 실적을 발표하면서 경영진도 이런 부분을 자기들도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가격 전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좀 얘기하는 그런 뭐 힌트나 그런 언급이 좀 있었습니까?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일단 가격 전망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2분기까지는 좀 강세가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네네. 강세가 더 올라가는 걸로 보진 않고 일단 지금 현재의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하반기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제시를 하는 건 없습니다. 회사도 되게 보수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폴리실리콘 캐파 증설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다초 경영진이 말한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200기가가 내년에 360기가로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게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에요. 제조업인데 이 회사 지금 영업이익률이 60% 나오거든요. 아, 엄청나네요. 네, 엄청나죠. 사실 그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도 그렇게 돈 벌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조업인데 60% 이익률을 벌고 있어요. 이거는 비이상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 회사는 그래도 돈을 잘 벌었어요. 하이 싱글 정도 아니면 10% 초반대 이익률을 냈던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60%까지 올랐다는 거는 그렇게 가격이 좀 비이상적으로 올랐다는 거고, 이게 가장 밸류체인 앞단의 회사가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는 거는 반대로 이 뒷단의 회사들은 되게 힘든 거거든요. 이 원재료가 너무 많이 오른 거니까. 그래서 이 원재료는 수급 개선이 좀 됐었을 때 당연히 가격이 빠질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의문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왜 사지 말라고 하는 거냐. 두 번째는 그러면 안 살 주식 왜 우리가 지금 들여다봐야 되느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굳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밸류체인 전반적으로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되게 좋아요. 이 회사를 봤었을 때. 가장 업스트림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 이 회사는 이 폴리실리콘만 팝니다. 다른 네. 사업부가 없어요. 폴리실리콘만 팔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증설 스케줄이나 이 회사가 바라보는 가격 흐름을 봤었을 때 폴리실리콘 가격이 만약에 내려갈 것 같다라는 흐름이 전망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반대로 그 뒤에 다운스트림에 있는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원재료가 내려가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니까 오히려 이 회사들의 이익 개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캐네디안 솔라도 말씀드렸던 거는 이 원재료 가격이 내려갈 것 같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지금 그런 원재료 가격을 만들고 있는 다초의 실적을 확인을 해야 사실 전반적인 밸류체인에 대한 투자 이해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조금 이 트리키한 그런 제목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1분기 이익이 500% 점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지 말아야 할 주식, 하지만은 볼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주식, 다초 뉴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구호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네. 10분의 주식 레고. 레고.